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이에요. 벌써 6월도 반은 또 왔고, 또 이렇게 따지면은 한 주가 참 빠르다 이러면서도 내일 모레 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한켠이 가볍잖아요. 그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구셀환. 이 구셀환 그러면 환웅.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 하늘 천자에다가 그다음에 제, 임금제자에다가 아들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천재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웅녀를 맞아 단군을 낳았다. 누가? 환웅이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럴 때 환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냐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별선 이렇게 쓰면 우리 옛날 배운 것 중에 백불선, 그 조선 14대왕 선조할 때 이거 쓴다고 이거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글자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셀환 그럴 때 대표 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편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편말. 이 글자 자체가 편말도 있고 또 아니면 크다. 그래서 이거는 크다라는 뜻도 있고 구세다 이런 뜻이어서 이 사람 이름자에도 많이 써요. 이 글자는. 그러면 이건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이 별선은 요거 동그라미 친 부분은 별선. 별선을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맨 위에 있는 거 위, 이거는 아래. 그 다음에 여기는 나릴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 돌회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이게 돌리는 거를 말하는 거, 회전시키는 거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글자에서는 지금 이 별선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받침, 니은, 종성, 니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편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개는 편말은 옛날에 뭘로 주로 했냐? 나무.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은 산에 이렇게 가면은 뭐 어디 뭐 몇 미터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가로 이렇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해놓잖아요. 주로 이런 건 나무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편말 이런 거를 지금이나 과거나 주로 주 재료를 나무로 했기 때문에 나무목이 나온 거고, 여기에 별선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러면 아까 이거를 이제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좀 짓궂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게 편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정표 같은 거를 방향을 이렇게 막 틀어놓는 이제 그런 좀 장난기 있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꽉 이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해놓는데, 과거에는 좀 약간 장난기 있는 사람이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갈 목적지, 그 방향이 이쪽에 이게 써 있는 걸제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틀어져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탕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막 이런 것도 장난기 있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과거에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구세라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이거는 국문할 국. 여기서 국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자가 물을 문자예요. 국문은 어떤 중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왕이 직접 취조를 하게 되면은 영모죄라든지 이럴 때 딱 앞에 앉혀놓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세조가 단종을 갖다가 복위시키려다 실패한 사역신들, 이제 성산문이라든지 뭐 박백년 이런 사람들을 신문할 때 성산문한테 내가 너한테 신하인 너에게 이렇게 준 월급을, 쉽게 말하면 월급, 그러니까 녹봉이죠. 녹봉을 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랬더니 성산문이 난 대기 준 거 하나도 쓴 적이 없다. 우리 집
그 곳간에 가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뭐 그런 이제 대화가 이제 우리 야사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문이라는 거는 대개는 중재인을 이제 신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자전에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나오냐면 움켜뜰국 그렇게 나와요. 이 글자의 그 음과 뜻은 움키다. 움켜뜰국. 움켜뜬다. 이제 이거는 설명이 자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쌀을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쌀니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가죽혁이랑 같이 결합이 돼 갖고 이 설명을 이제 해드리자면 뭐냐면 여기에 움켜뜬다는 건 이제 이건 일단 음을 이제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중재인을 신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재인을 신문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뭐 주리를 틀든 뭐 인두로 지지든 막 이렇게 형벌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죽혁은 되게 만약에 이게 매질을 한다고 치면 되게 보면 이제 곤장 이런 거 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앉아있는 상태, 형틀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죽끈 같은 걸로 탁탁 치면 이런 데가 나중에는 피멍이 들고 피가 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죽에다가도 또 이게 쇠 이런 걸로 징을 박아갖고 막 치는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문할국. 물론 이 국문할국은 이거 말고도 성씨가 국시인 사람 이걸 쓰기도 해요. 이걸 쓰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요. 그 다음에 또 가죽으로 만든 공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공은 뭘로 만들었냐? 가죽. 여기 가죽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죽공을 말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 국문할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죽의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공국, 그러니까 띠굴띠굴 굴러다니는 공인데 그 공을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만약에 이거를 빼고 위에다 초두머리 하면 국하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움켜뜰 국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움켜뜬다는 거는 두 손으로 쌀을 움켜뜬다. 이게 그 뜨는 걸 말하겠죠. 독에서 이렇게 쌀을. 그러면은 여기에 가죽혁이 같이 결합이 돼 갖고 이 글자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국문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형벌을 가하는 도구로도 이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높이, 들, 개. 이 글자는 되게 한글이 틀려서 틀려요. 개 할 때 여의가 아니라 어이예요. 이거는 개양, 뭐 국기개양 이런 거 할 때 국기개양대, 뭐 게시판 할 때도 개자 이거 쓰는 거, 이거 한자로 쓰면 이거 쓰는 거고, 어이 쓰는 거지 여의 쓰는 게 아니에요. 뭘 게재하다, 뭐 신문, 그러니까 글이나 어떤 그림 이런 거를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이제 실는 거를 말할 때 게재한다 이런 얘기할 때도 이 개자를 이걸 쓰는데, 높이들개가 대표 훈음인데 걸다, 걸개라고도 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우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제 세우다,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뜻이 나올 때는 걸로 읽어요. 세울 걸. 그 다음에 질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개자가 대표 훈음은 높이 들 개, 이게 개로 나오지만 개라는 음도 있고, 그 다음에 갈이라는 음도 있고, 걸이라는 음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대표 훈음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들다, 높이 들다 했으니까 든다 했으니까 어떤 손동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도 당연히 이거는 자전에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어찌갈, 뭐 외칠갈, 아니면 누가, 이게 의문형으로 누가, 또 어찌 뭐뭐하지 않냐, 않나 이런 뜻으로도 쓰고, 뭐 해치다,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먼저 이렇게 설명을, 이것도 뭐 목말을 갈에서도 있고 치갈에서도 있고 이미 했어요.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예요. 이 글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초두머리 하면 치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질갈, 이런 그러니까 갈이라는 음도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초성이 대개는 여기 기억이 나와요. 이 글자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이거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절대로 해일이 아니라 말할 말자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어찌 나에게 뭐 이렇게 어찌라든가 누구냐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요 속에 있는 거를 말하자면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뱃속이 비어 있어요. 지금 요것만 설명하면 지금 뱃속이 비어 있어서 이게 구부정한 사람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요 자체는 뱃속이 비어 있어 몸이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이 뭐냐면 구걸하는 말이 기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거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인 내가 뭐 매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었겠어요. 거지인데. 그러니까 많은 이게 그 끼니마다 다 먹지를 못했으니까 여러 끼니를 거르다 보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 보니까 내 뱃속이 지금 이게 어떤 음식물이 들어갔지 않으니까 뱃속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내가 몸이 그러니까 이게 쫙 펴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구부정한데 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구걸을 하는데 구걸하는 모습이 뱃속에 비어 있다 보니까 기운이 없다. 요 자체는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수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높이 들게, 높이 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날 또 새로운 것으로 이게 자원풀이가 아닌 이제 고사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